경제신문 읽어줘. 25년 9월 8일부터 9월 12일. 부동산, 주택 10채 중 8채 민간 공공. 공공주도 실효성 의문. 공공 택지 내 분양 30%도 안 돼. 비아파트도 임대 물량만 증가. 민간 청약시장 과열 부추길 것. 160조 적자 LH 부담도 변수. 집값 잡으려면 정비사업 활성화. 분담금 제초한 규제 완화해야.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민간보다 공공을 분양 대신 임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정되면서 주택 공급 목표 달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공급 주체로 지목된 LH가 재정과 인력 여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급을 늘리고 대규모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부담까지 젊어지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 진원지인 서울의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9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착공하는 주택 중 절반 이상은 임대로 공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일단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 신문은 지금 한국경제 그 다음에 뭐 매경 이거를 짬뽕한 거기 때문에 일종의 보수예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약간 비난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이재명 정부까지 착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30만원, 135만원을 공급을 한다는 건데 LH 민간에만 맡기면은 공급이 잘 안 될 수가 있어가지고 LH가 그동안 땅 장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실제적으로 시 행사가 돼가지고 시공사를 뭐 민간 업체를 통해 가지고 선정을 해가지고 빨리빨리 공급을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리고 약간 긍정적일 수 있는 거는 그동안 정권들이 정권 말기에 공급 대책을 내어놨지만 이재명 정권에서는 공급 초기 임기 초기에 공급 대책을 내어놔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로드맵을 냈기 때문에 그나마 확신은 없지만 그나마 공급이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규제 비켜간 오피스텔 줄줄이 신고가 되살아나는 서울 오피스텔 올해 1월에서 7월 거래 8,021건 작년 동기보다 21% 증가 8월 평균 매매가 3억 356만원 도심권 중심으로 가격 뛰어 수요 적어 투자 시 유의해야. 지금 현재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가 오피스텔 뿐만 아니라 계속 신고가가 6억 대출 한도라 하더라도 신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메가시티 오피스텔 저용 면적 35제곱미터는 지난 4일 3억 5,700만원에 거래돼 신고가가 기록했다. 작년 4월 같은 면적 2억 8천만원에 손바뀜한 줄곧 거래가 없다가 1년 5개월 만에 7,700만원을 뛰었다. 상승률은 27.5%에 달한다. 신고가 거래도 잇따르고 있다. 서울 오피스텔 가격이 뛰고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은 정부의 대출 규제 등에서 비켜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627 부동산 대책에 따라 수도권 모든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등 주택담보대출이 최대 6억 원에 제한됐다. 수도권에서 대출받아 집을 사려면 6개월 이내 전입신고도 해야 된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준주택이어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문가들은 오피스텔을 투자할 때 주의할 점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일단은 아파트에 비해서 환급성이 떨어지고 금리 시장 상황이 영향이 많기 때문이다. 예전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형 생활주택이라 해가지고 2010년대 중반 정도에 강남 아르젠 강남역에서 한 3분 거리 강남 아르젠을 3억 1천에 샀었어요. 그때 1천에 130 보증금 1천에 월세 130이었는데 한 1년 있다가 어차피 그때는 실제로 거주를 안 하더라도 되었기 때문에
1년 뒤에 2천에 해가지고 한 2천만원 수익을 내가지고 바로 매도를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보니까 지금도 한번 종종 들어가 보는데 오피스텔 일종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일종의 뭐 비슷해요. 수익형이 아니라 월세형이기 때문에 아파트값, 주택값이 거의 안 올랐어요. 보니까 아파트값은 엄청 올랐는데. 다음 K 증시 밸류업 기대감에 외국인 조단위로 코스피 폭풍 쇼핑. 진격의 코스피 역대 최고치 찍었다. 대주주 기준 완화 증시화다. 미 기준금리 인하도 상승의 한몫. 조선 방산 원전이 상승 주도. 전기가스 등 저 PBR주 랠리 동참. 주주 친화 정책 탄력 받으면 내년에 4천선까지 가능할 것.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와 실망으로 오르내리던 증시가 마침내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다. 여기서 웃긴 게 이게 한 8월, 7월부터 8월까지 뭐 유튜브에 나온 거의 대부분 3프로나 뭐 김작가 TV나 뭐 연합뉴스 TV나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8월, 9월에 통계상으로도 해가지고 다 조정을 받는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조금 매도를 하고 8, 9월에 많이 떨어지면 오히려 그때 사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혹시나 몰라가지고 확신이 없어서 이게 모든 게 통계니까 무조건 이게 통계가 무조건 맞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매도를 안 하고 가지고만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사상 최고가예요.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와 실망으로 오르내리던 증시가 마침내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다. 올 상반기까지 거침없이 달리던 국내 증시는 8월 박스피를 면치 못했다. 일본, 미국 증시가 연일 상승세를 거듭하는 와중에 유독 지지부진했다.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에 대한 실망감에 꼽힌다. 지난달 유가증권 시장에서 1617억 원을 팔아치웠던 외국인 투자자가 되돌아온 건 지난 8일부터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다. 이한영 본부장은 최근 국내 증시 향방은 정부의 증시 부양책 내용에 좌지우지되고 있다. 코스피 지수의 1차 랠리를 주도잡았던 것은 상법 개정안이었고 코스피 지수가 숨고르기 들어선 것은 역대 대주주와 배당 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강화한 이유라고 말했다. 배당 소득 분리과세도 이거 지금 법인 수율이 지금 25%인데 이거를 35%로 뭐 개정을 한다고 하는데 이러면 이게 뭐 기업에서 뭐 배당을 하겠어요? 그나마 같이 되는 뭐 25%를 내려야지. 이세영 의원이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합리적인 것 같아요. 보니까. 지난달까지 베일에 쌓여있던 미국 페드의 기준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된 것도 국내 증시의 상승 동력이 됐다. 미국 8월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크게 부진하면서 경기 부양을 위해 다음 주 예정된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무게가 더 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가 사상 최고치 경신에서 멈추지 않고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미국 기준금리 인하로 글로벌 증시가 유동성 랠리를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짙다. 9월에는 거의 뭐 금리 인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2번을 할지 3번을 할지 그게 문제인 거지. 미국 기준금리 인하로 달러가 약해하면 특히 한국 등 신흥국의 외국인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금리 인하를 하면 달러가 약세가 되고 일반적인 플로어를 보면 달러 약세가 되고 원화가 강세가 되고 그럼 한국 증시가 좋아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미국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보통 성장주가 많이 튀죠. 성장주. 왜냐하면 대출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바이오주가 괜찮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 증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대 세율 하향 등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 많다는 게 중론이다. 나와있네. 배당소득세 최대 세율을 현행 35%에서 25%로 하향 조정하는 것까지 논의된다면 본격적인 글로벌 대비 한국 증시의 디스카운트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어저께인가 며칠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보니까 기자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양도세도 한 50억으로 그냥 유지되는 것 같고 기준이 대주주 기준이 그 다음에 배당 소득도 논의한다는 거 보고 보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아마 더 사상 최고가를 찍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두 번째 코스피 대장 꿰찬 조방원 K증시 질적 성장이 이끌다. 증시 주전 선수 대거 교체 철강 석화 등 전통 강자 빠지고
신성장 수출 산업이 빈자리 메워 K컬처 열풍, 식품 엔터도 급성장. 삼양식품 엄청나게 올라. 150만원인가? 엄청 가죠. 한 주에. 황제죠, 황제죠. 한국 증시 명품 진열된 고급 백화점 정책 뒷받침돼야 중장기 랠리. 역사를 보면 한국 증시가 한 단계 도약을 할 때마다 새로운 주인공이 등장했다. 2010년 코스피 지수 2000선을 돌파하는 건 차화정, 자동차, 화학, 정유가, 2020년 코로나 직후 3000P의 동력이 된 건 BBIG,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이 대표적이다. 이후 국내 증시의 긴 암흑기를 맞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철강, 석유화학 등 전통 제조업은 중국에 추격당하고 그나마 SOL이 나은 것 같아요. 보니까 인공지능 분야도 미국 빅테크와 중국 스타트업에 밀렸다. 수출 산업이 일제히 꺾이자 코스피 지수 상승률은 곤두박질 쳤다. 미국, 일본, 대만 등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사이 코스피 지수는 박스권을 맴돌았다. 최근 5년 내 상위권에서 밀려난 기업은 LG화학, 포스코홀딩스, NC소프트, SK이노베이션. NC소프트는 거의 엄청 많이, LG전자도 많이 망가지고 LG생활건강도 많이 망가지고, 특히 정유, 화학, 철강 업종의 부진이 두드러졌다. 중국 때문이에요. 중국 때문에. 시총 상위권에 새로 진입한 기업은 LG에너지솔루션, 이거는 상장해서 그런 거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우주방산 엄청나게 올랐죠. HD현대중공업, 조선, 마스가, 하나오션, 마스가, 두산에너빌리티, 원전, HD현대일렉트로닉, 전력 6곳이다. HD현대일렉트릭이 올해 ROE는 34.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AI 붐을 타고 전력 수요가 급증한 덕이다. AI 반도체와 전력기기의 상승 추세는 꺾이지 않을 것이라며 글로벌 패러다임에 전환되는 업종은 누구도 예측 못한 성장 경로를 걸어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K컬처는 10년 지속 산업의 초입, 증권업계에서는 K증시가 질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과거 한국 증시는 삼성전자 중심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었지만 이제는 조선, 방산, 원전, 배터리 등 글로벌 전략 산업 리더들의 접합소가 됐다는 얘기다. 한국 증시의 투자 매력 역시 커졌다는 평가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중국이 밸류체인에서 배제되고 있기 때문에 빅테크가 AI 투자를 하든 미국 정부가 군함과 원전을 늘리든 한국 기업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글로벌 투자자에게도 한국 증시는 다양한 명품이 진열된 고급 백화점이 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건 너무 국뽕 아닌가요? K-팝 데몬 헌터스를 비롯한 K컬처 열풍의 엔터테인먼트주뿐만 아니라 삼양식품 등 식품주, 파마리서치 등 미용기기 등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보이고 있지. 니케이 사상 최고에도 불안한 일본, 트러스트 쇼크 올 수도. 재정 확대 기대가 증시 밀어올려 차기 총리 지지율 앞선 다카이치도 보니까 사이코 거의 999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제2 아베노믹스 재현 기대, 인플레이션, 국채금리 급등 부담, 10년물 금리 연 1.6%로 치솟아 내년 국채 이자만 13조에 낙하. 일본 니케이 지수가 9일 장중 44,000선을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일본도 지금 환전을 해가지고 일본 지수 ETF도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계속 수익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날 니케이 지수가 오전 한때 44,185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이시바 총리가 지난 7일 퇴진 의사를 밝힌 이후 주가지수 선물 매수세가 활발해졌다는 분석이다. 증권가에선 차기 총리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다카이치 사나이 전 경제안보 상황이 정권을 잡으면 공격적인 경기 부양책인 아베노믹스를 제안할 것이라는 기대에 걸고 있다. 이번 주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